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자,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합의금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변호사님, 이거는 제가 무죄 주장을 못할 것 같고,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합의금이라는 건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하느냐, 플러스 당신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라는 거지? 10만원? 1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1억? 전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정확히 제시하는 금액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조금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오케이 하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무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 사이는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안쪽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아니 합의금이라는 게 시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못해서 피해자가 배상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피해배상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이에서 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어떠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얼마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가 민사상 판결문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안과 매우 유사한 민사 판결문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얘는 어차피 선처도 못 받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이 들어왔다면 그 정도는 손해배상액으로 또 줘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많거나 혹은 그 정도 수준이 형사상 합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 없이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제시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이 정도를 요구한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네요. 이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밖에 인정을 안 되는데 얘가 이런 전혀 감이 없네 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많이 인정이 됐어. 그런데 가해자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런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합의금으로 형사상 합의를 해버리는 게 서로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한 5천 정도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해보죠. 자, 근데 얘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애고요. 그나마 형사상 손해배상을 하면 부모가 카드론이든 뭐든 이쪽 저쪽 땡겨가지고 한 1,500에 맞춰준대. 자, 그러면 1,500이라도 합의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5천만 원 전부 승소를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거를 가지고 그 친구가 빨리 갚지 않는다면 내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이라는 건 결국 뭐야? 걔 재산에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5천만 원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걔한테서 한 푼도 못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얘가 좀 선처를 받아야 되니까 피해자 한테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서 가처분 압류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게 그 피고 개인의 명의의 하나는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들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든 안 했든 인지송달료도 내고 어쨌든 내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 민사상 손해배상은요, 승소하면 뭐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것도 일부 보전받을 수 있고 비용은 다 돌려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꽂혀야지 돌려받는 거지, 돌려줘라 라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돌려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에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기준이라는 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문, 기존에 나왔던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배상액의 범위인지 아닌지가 현실적으로 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합의를 하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사재판이라고 하지만 형사사건만을 잘 아는 변호사가 형사전문가라고 꼭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형사재판을 기초사실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진정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